네, 쥐 잡는 날 특집 첫 번째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니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고맙잖아. 우리 사회에. 그럼 네, 자기 그렇지. 생명 바쳐가면서 네. 언제 죽을지 몰라. 주진우 기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보석 아. 같은 존재고. 너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정말 저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네. 자,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윤혜 씨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윤혜 씨가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페이스북 정치 정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진우 기자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분노를 좀 자극해가지고 네. 다시 정기에 입문할 수 있게끔 네, 좀 도와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한참 정치에 뛰어들더니. 네. 저 혼자 촛불시에 갔거든요. 아무도 네. 안 간다고 해서. 네. 근데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됐잖아요, 네. 당선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고 맡기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아직 저- 우리나라가 네.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자,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맞아요.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도 박근혜와 더 큰 그 적인 이명박이 그대로 건재하고 이 땅을 재배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렇게 중간에 꼭 의미를 좀 많이 찾으시는 거 같아요. 잠깐 방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끊었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라. 조용해. 주진우는 건들지 마. 내가 진짜 좋아해. 너무 냅두더라 뭐. 아 나는 주진우는 정말 최고야. 자제할게요. 저도 그런 쪽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최욱이 조용히 네. 있나. 아니 우리 주진우 기자님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아닙니까? 그 아. 장충기 문자 공개 그리고 맞아.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아. 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난 추적기인 줄 알았더니 추격기네요. 네, 추격기입니다. 네. 의미가 좀 다르군요. 네, 추적을 해서 격투를 벌이고 싶어 하는데 전 진짜 쥐어받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여러 번 이명박? 봤죠. 여러 번 봤죠. 만나셨죠. 근데 네. 저하고 이렇게 사담을 나눌 정도는 아니고 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화하기는 어려워. 네. 너 같으면 좋겠냐 봐봐라. 어. 이 사람이 에리카 킴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 그 메모를 공개하면서 BBK 특검을 만든 사람이에요. BBK가 누구죠? 그 저기 그 외국 사람이 있어. 박병국 씨라고. 그리고 내곡동 사저. 이 사람이 또 터트려갖고 또 특검을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민간인이 그러면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세요? 엄청 심하지. 좀 심했죠. 사실 미행 감시 많이 당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뭐 1년에 핸드폰을 30개 이상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도 1년에 한 4개까지는 써봤는데 30개는 진짜 많다. 그건 이제 4명의 여자를 실제로 그래서 오늘 주진우 기자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탄차 타고 다닙니다. 뭐야 이 뻥쟁이. 용케 살아남으셨어 그래도 네. 그 정권 동안.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일단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마치 그 소설책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네. 보면은 어조만 살짝 바꾸면은 네. 이명박 위인전기야 사실. 그렇죠. 기가 막혀.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이야 정말.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재밌고 뭐 우리가 MB 얘기는 잠시 후에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네.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좀 전에 방탄차 얘기를 했는데 정의의 사도 주진우 기자가 타기에는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핏 보면은 그게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얽힌 사연들이 있는데 외제차? 네, 그렇습니다. 외제차인데 근데 여기 취재 기자들 네. 중에는 아마 제일 좋은 차일 거예요. 우와. 근데 미행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해방돼 가지고 조국이 해방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 때는 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트럭이 막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네. 역주행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턴 2번은 기본으로 해요. 가다가 그냥 불법 유턴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렌트카를 2달, 3달 이렇게 계속 바꾸다가 한 번은 제가 이지영 씨라고 이명박의 조카예요. 이상득이 아들. 네네네네네. 근데 그분의 돈을 쫓으러 싱가포르를 계속 다닐 때였는데 네.
그때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나가면 덤프 네. 트럭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바퀴 걸린 포크레인이 이렇게 가요. 근데 너무 천천히 가지 늦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속도가. 네. 그래서 제가 제껴서 이렇게 나가면 옆에서 덤프 트럭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머. 공식이구나 그거는. 네네. 우와. 그래서 너무 제가 놀라서 말은 못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너무 덜덜덜 떨려서 저도 무섭죠. 네. 그래서 저기 가수 이승환 형이 네. 보고 좀 상황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차를 바꿔주려고 지금 밥을 먹고 저를 지프 이렇게 대리점에 자꾸 와. 거기에서 멋지다.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제일 큰 차, 탱크 같은 차. 어. 야, 저거 좋아 보인다고 계속. 그래서 그걸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승환 씨가요? 네. 그냥 와. 네. 와. 진짜 뭉클해.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안 받고 그랬더니 그 형이 타던 차를 저를 주고 제 그 똥차를 가져갔죠. 그리고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이 형은 또 이게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남들한테 특혜 소리도 나고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차액을 이렇게 줬어요. 합리적인 가격을.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김영란법에도 떳떳하고 이렇게 떳떳하죠. 그래서 제가 그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요새는 그래서 조금은 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이 사흘 연속 그렇게 하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광주 강연 때 그 렌트카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제가 타고 간 차 앞유리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총구멍이. 총구멍이요? 네, 그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우연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그 결혼은 하셨어요? 네네. 뭐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본인 가족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집은 잘 몰라요.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옆에는 절대 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공항 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따라오신다는 거죠? 저희 중요한 취재를 할 때는 네. 저는 비행기 티켓을 3장 끊어요. 와. 그래서 자 피곤하다. 싱가포르에 가야 돼. 네. 그러면 홍콩을 하나 끊고 도쿄를 끊고 싱가포르를 끊어요. 같은 날. 그리고는 공항에서 2개를 던지고 싱가포르를 타요. 진짜요? 어떤 날은 싱가포르행 티켓을 2장, 3장 사놓고 하나를 골라 타요. 근데 어김없이 공항 내리면요. 한국 이상한 아저씨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김호준하고 저하고 싱가포르 갔다 올 때였었는데 저희가 작은 호텔에 묵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 로비에 어떤 한국 사람들로 보이는 저희들은 계속 쫓기니까 딱 보면 알아요. 쫓기. 그래서 좀 이상한 눈빛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비행기 제 옆자리에 타고 있더라고요. 옆자리에? 어떻게? 근데 그분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저하고 김어준하고 무슨 기속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이 자꾸 저한테 끼워요. 근데 우연으로 보기는 그렇죠. 그분이 저희들의 빅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생족이어서 따라다닐 수는 있으나 근데 그게 그런 게 해방 전에는 굉장히 위협이 됐죠. 당시에는 진짜 그 정보기관들도 표를 세상 끊으면 이 새끼가 뭘 취재하러 가려고 독일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3장을 끊어놔 엄청 고민했겠네 거기서도.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고 감시한다는 게 알고 있으니까 위협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렇지. 이게 아무것도 맞구나. 없으면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약간 변태성 있는데 그래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약간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의 스토리가. 제가 책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사 집이라고 영화사 큰 영화사에서 네네네네. 판권을 사갔어요. 이미. 그랬군요. 이 책을 이제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아주 짧게 우리 주진우 기자님의 친구들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아까도 뭐 이승환 씨 얘기 나왔지만 거기서 그분 진짜 대단하다. 사실 그거는 이 책에서 아주 뭐 큰 흐름하고 관계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그래요? 그 친구들 또 그 진짜 사나이들의 어떤 끈끈함.
책이 나온다고 네. 해서 제가 이명박 쫓아다니는 건 제가 이승환 형이 잘 아니까 네. 뭘 할까 하다 보통 때 제가 그 전에 책을 내면 네. 이승환 형이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북 콘서트를 열어서 DJ DOC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오프닝도 잘 짜여진 공연을 해서 공연 수익료를 저를 주셨어요. 그분도 진짜 근데- 대단하다. 근데 대단하다. 2번이나 그랬는데 이번엔 안 한대. 그 대신 책이 나오기 전에 네. 북 OST 책 주제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주제가 그게 뭐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건데 책 주제가 제목은 돈의 신이고요. 돈의 신.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은 돈의 신이고 돈의 신.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인 고작 사랑이나 사람 따위를 믿지 나는 돈을 믿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각하께서 화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1인칭 하는구나. 화자가 돼서 이렇게 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아직 공개 안 됐어요? 24일 날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뮤직비디오도 나옵니다. 아 뮤직비디오도 나와요? 아 돈의 신이요? 네. 재밌겠어. 그 일전에 그 힐링 캠프에 형님 나오셨잖아요. 네네. 뭐 소소한 이야기인데 네. 이승환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왔을 네네 때 지원 사격을. 네, 그때 당시 이제 김재동 씨가 MC고.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블랙 중에 골드 블랙이었어요. 그래 놀랬어요. 그 형님이 그 출연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듣고. 그래서 PD한테 연락이 와서 안 될 거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작전을 짰어요. 주진우를 못 나게 할 거니까 가운데 자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승환 형이 계속 말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막 시켰어요. 커트를 못하게. 네, 막 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질문 안 했어요. 아니 예능 프로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은 했어요. 이승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제가 질문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얼음을 얼었어. 사람들 얼었어. 피디 막 얼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최근 물밀듯이 그 밀려드는 한중 연예인 간의 결혼에 교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 야 그건 너무 독하다. 아니 그러니까 에이. 재밌잖아요. 뭔지 알아요? 뭘? 이 내용? 몰라. 아 야, 바보네. 왜? 너무 몰라. 독한 질문이야. 아니 몰라? 뭔데요? 모르는데. 정신 좀 차림. 바보네. 아무것도 모르네. 체림이 체림이 이승환 씨랑 아이 그만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때 국정교과서 이승환 형이 뭐 반대 콘서트나 아니면 네. 사회적 발언을 할 때마다 네. 체림 기사가 계속 놀랐어요. 체림과 결혼한다, 뭐 했다, 한견했다, 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그거 그때? 너무 좋았죠. 아,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 그리고 형이 재밌게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재밌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방송에도 나왔어요? 한 컷도 안 나왔어 이 형은. 왼쪽 어깨 정도는 나왔어요. 뭐야? 근데 이틀 동안 검색어 1위가 일위야. 저였죠. 아 힐링 캠프 나오고 네. 나서 네. 어깨 한쪽 나왔는데 검색어 1위. 대박.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네. 그렇게 통편집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네. TV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가 제 얼굴이 나올까봐 그렇게 급히 편집하게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알아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방송 전에 연락이 왔습니까? 방송 직전에 얘기. 연락이 왔군요 네, 형님한테. 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제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고 인터뷰 코너도 MBC에서 하면서 그래서 그 돈 좀 모아서 부모님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쓰고 그랬었는데 뭐 10년 동안은 뭐 방송 금지는 뭐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니 아직 기자야, 저는 직원이야. 기자예요. 어디 회사 네. 소속이세요? 네. 뭐 거진 줄 알았니? 그리고 저는 책을 내면 좀 사주세요. 네, 그래서 많이 기자 중에 인생? 유일하게 팔리는 책이어서요. 그래서 좀 불쌍하게 생겼나 봐. 아니에요. 아니 근데 형님 그 뭐 책을 사주세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재밌다니까 책이. 아니, 저는 그런 네.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재밌어. 사실은 아니 여기 친구들하고는 잘 아니까 그런데 네. 저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주세요 이 말을 못 해요. 근데 남들이 올리면 리트윗 정도는 해요. 리트하는구나. 저는 말을 못 하고. 야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누가 SNS 올리면 바로 이렇게 또 리트하시고. 바로 많이는 못 하고 소심하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의외로 또 수줍음이 있어. 저는 부끄러움 많이 타서요. 예전부터 부끄러움 많이 타셨지. 이런 거를 MB가 보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아니요. 나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진짜로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를 싫어해요. 저는 아예 말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저는
팬 기자가 됐고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책 보거나 뭘 하는 그런 형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MB가 너무 전횡을 저지르고 MB가 너무 지 멋대로 해서 그런데 언론이 그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떠들기 시작하고 낙곰수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MB가 송두리째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서울시장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때겠지. 대통령 이제 선거 전에 BBK.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기 주목했군요. 이명박 교회에 입문했고 근데 이 정도로 막 할지는 몰랐죠. 자기 돈을 위해서 자원에게 말도 안 되고요. 다 사기예요. 자원 외교라고 부르면 안 되고 자원 사기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융권에 이명박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 대출 뭐 투자 이런 식으로 몇 천억 몇백억이 빠고 빠져나갑니다. 다 망했어요. 다 돈 빼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안 찾아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다녔는데 계속 실패하고 뭐 좌절하고 그랬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MB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MB. 내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 아니야. 닌 너 뭐해? 아니. 이거 완전 경청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 니네들이 지 멋대로 해가지고. 아니. 형님, 이게 워낙 컨텐츠가 오늘 재밌기 때문에 저는 길라임 씨는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MB는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죠.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웃기고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웃겨. 네. 웃긴다고요? 오은혜 씨는 MB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 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명박 대통령 심지어 제가 뽑았어요. 네. 그분이 딱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고.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정도. 네, 약간 좀 야비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MB가 한 짓에 비하면 네. 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비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한 짓에 비하면. 그러니까 한 짓에 대해서 잘 그분 모르니까. 피부 관리 굉장히 받으세요. 재임 시절부터 피부가 줄기세포 광채가 나. 줄기세포 계속 네. 맞고요. 지금도 맞아요. 그 얘기 해도 됩니까? 네,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업체에서 누가 해줬다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책도 저의 모든 이명박에 대한 말은 소송에 대비하여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소송은 분명히 걸리겠군요, 이거는. 네, 뭐 지금껏 MB가 직접 걸진 않았어요. 박근혜는 직접 저를 걸었는데 MB는 직접 걸진 않았는데 MB 주변에 BBK 검사 10명, 그 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여당, 국정원 뭐 수많은 MB 주변에서는 열대 건을 걸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씩 다가서겠습니다. MB하면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거든요. 일단 그 소소한 일예를 책에다가 실었더라고요. 네네. 그 중국집 관련해가지고. 네네. 중국집? 네, 그거 아주 소소한 이야기인데. 뭐죠? 이거 단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했어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그거.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건물이 하는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그런데 그럼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는 해주겠다.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몇 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네.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여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이 김재정이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로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이명박의 천하.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나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저는 기사를 쓰셨어.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기사를 쓰면 다른 데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권력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이번에 삼성 제가 장충기 문건 공개하자마자 전 언론에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어요. 맞아요.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았는데도. 와.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이명박은 아직 힘이 그거 있거든요. 어떻게 잡아요? 네. 좀 기다려. 지금 점점 잡고 있는 있어. 얘기는 있어. 기다려. 화가 나. 야, 이거 보니까 MB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죽여야 돼요. 한 짓에 비하면 인상이 좋아. 아니 근데 그 MB 서울시장이고 이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이 작은 일까지도 그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요.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그래야 부자 되나 봐. 네. 아니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 돈을 안 써.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뭐 하려고 그러지? 그 돈으로? 안 쓰는 건 사실이 아니고 돈을 잘 써요. 써요? 어디다 줄었어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세요. 해외여행을. 요즘에요? 네. 사실은 그 해외 국가 원수 규정이 있어서 네. 현지 맞아. 그 지원 국가원수들은 나오죠? 해외에 이렇게 갈 때 경호원과 비용들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다른 그 국가 원수 그리고 또 뭐 권 여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갈 때는 예산이 없어서 잘 못 써요. 혼자 다 빼먹는구나. 혼자서 다 써요. 아 진짜로요? 네. 거기에서도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이 어느 정도 네, 있으니까. 그걸 이명박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거봐 또 돈 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봐 안 맞잖아 이해가.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그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돈을. 절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항상 모여서 객출하는 자리에도 네. 돈을 안 내요. 안 내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돈 쓴 데가 에리카 킴한테 밥 그렇죠. 살 때. 네. 네. 지갑을 본 사람은 에리카 킴밖에 여자예요? 없다니까. 네. 그럼 뭐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나? 자식한테도 안 써요. 중요한 건 제가 또 책에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뭐 하려고 그러지? 이시영 씨는 좀 부유하게 뭐 사는 것 쓰레빠도 좀 같은데. 비싼 거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쓰레빠 끊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시영은 지금 다스의 전무로 있고 네. 이시영은 뭐 아들이고 그래서 걔한테 재산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다스는 이명박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의 재산이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해요. 이제 나온다. 숨겨진 아이가 네네네. 소송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 크게 났던. 이거 크게 났어.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소소하게.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피고가 대통령이고. 피고가 대통령이고 네. 원고가 조아무개 이름이야. 네. 현직에 있을 때죠. 현직에 있을 때 네. 대통령 2년 차에. 이건 대박이야. 이명박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그래서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눈치젖은 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명박에 숨겨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어. 네. 돈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네. 그런데
그때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마무리했는데 눈 찢어진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마돼요.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자기 아들인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근데 소송이 왔는데도 돈을 안 준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소송이 무마됐는데 네. 오면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빨리 빨리 정리할까? 마무리 짓고 싶지. 마무리를 안 줘. 딜하려고. 돈을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돈마저 깎으려고. 얼마였죠 그 금액이? 금액은 안 나오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그런데 그 판사한테 판결을 못 내드리도록 이렇게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뒤에서. 와. 돈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오, 목적을 진짜 관철하기 신기하다.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어떡하냐.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이해가 엄청 안 많습니다. 된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1000억대. 어머.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 가량 될 거예요. 뭐 그래요?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와. 그 회사의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형님. 어머. 그 MB에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규모, 총 규모.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어.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이렇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네. 주기자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그렇죠.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했던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서울시장이었죠. 때부터.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 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진짜요?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아니 그렇죠. 은평루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네. 찾았지 네, 않습니까?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놨어요. 저수지요?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기 호수공원에. 네. 아. 그래서 잠궈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아.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네. 왜 근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방송이 왜 이래졌어?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아니, 왜 이렇게 MB는 워낙 콘텐츠가 좋아요. 네. 아니 워낙 컨텐츠가 좋아도 네. 꿋꿋하게 니네 길을 가야 여기가 돼. 요즘에 정치에 푹 빠졌어요. 정의의 사도요. 옛날에 부끄러움을 이렇게 씻고 싶소. 정권 바뀌더니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매달려요, 애가.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든 행사에서 여자 얘기로 끝내던 그런 거였는데 근데 채용 오빠가 저 이제 문자 왔을 때
너 진짜 늦지 말고 와라. 내 진짜 중요한 분이 온대요. 이렇게 한 번도 게스트 왔을 때 저한테 강요한 아니 적이 얘가 없는데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정권이 바뀌고 기자님이 위상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거든요. 청와대 꿈 있어? MB는 제가 잡겠소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근데 사실 국민들이 네. 좀 자기 돈이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세금이고 내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또 있어요. 그 사람 그럼. 몇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77인가 봅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기 좀 힘든 나이 아니에요? 아직 테니스도 치세요. 야 너보다 더 건강해. 77살인데도 네. 그럼 야 지금 전국체전 나가도 돼. 대단하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돈 얘기도 있지만 뭐 여자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명박? 아, 여자 얘기 아까 했잖아. 에리카. 아까 하고 그리고 보신탕. 그리고 저기도 했잖아. 숨겨진 아이 얘기까지 아. 했으면 그럼 뭐 그리고 벌써 잠깐 흘러지나간 게 세 명이다. 그 에리카랑 사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아.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혹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엄마 있죠. 저는 하긴 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지만 네. 예쁘냐고? 엄마가 예쁜가요? 아니 저희는 에리카 킴 얼굴 알고 보신탕집 주인 얼굴 얼굴 알지. 압니다. 아 보신탕 집 주인도 좋아했어요? 그분 정치인이에요 지금은. 아.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비슷한 이미지예요? 비슷하구나.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것 알 같아. 나만 몰라. 네. 아. 좀 약간 작고 아. 이렇게 단아한. 아,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아 성향은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 올고드시네. 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어떤 한정식 마담하고 또 기니 아. 들으면 그 화류계에선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분 얘기로는 또 취향이 또 가리지 않는다고. 아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네. 누구요? 그 이명박이. 워낙 식당 주인분들 좋아하셔. 아. 한정식 자영업자를 개국이. 굉장히 감싸신다고.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를 위해서 규모 있는 네. 사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서서 그러면 MB가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군요. 당연하죠. 아,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전두환도 되게 많이 받았죠. 한번 만날 때 재벌가 애들이 몇백억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겨놓고 이랬는데 MB는 전두환은 비교할 수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전두환도 돈이 네. 없어서가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취재를 해야 한 저의 추정인데 전두환도 돈이 많아요. 전두환 집안 엄청 많은데 많죠. 네. 지금 아들이하고 네. 처남은 자기 비자금 관리인입니다. 이창석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기 하고 있어. 음. 왜 그러냐면 벌금 못 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건드리는 거야. 꺼내질 못하는구나. 그렇죠. 꺼내면 걸리니까. 아. 그래서 아직도 뭐 수천억대 부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수조 원대예요 다. 이미 70년대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79년도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400조보다 더 큰 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냥 좀 해먹겠지가 아니라 우리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 힘들죠. 아니 지갑에다가 힘들어요. 1,000만 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해피해. 분도 네. 자극해 빨빨 좀 더 좀 더 좀 더. 얼마나 행복해. 네. 그렇지. 여행도 가고 연애도 네. 하고 좀 쉬고 뭐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잖아. 네. 근데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 그러냐? 우리 백성이 멍청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선장이 돈을 빼먹고 있어요. 선장이 쥐새끼여서 계속 거기 쌀을 빼먹고 있어요. 곡식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팍팍한 거예요. 아, 이 원인들은 다 그 국가 지도자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또 다시 정기 입문해야겠어? 아니면 네. 편안하게 그럼 있어야겠어? 제가 찾아가면 되나요? 이명박 페이스북 씨한테? 빨리 시작하라 말이야. 아,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은 네. 뭐 많은 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사자방 중에 자원 사기로 들어갑니다. 자원 사기. 와,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 사기에는 정말 세기의 천재 사기꾼 2명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최규선이라고 기억하세요? 네네. 최규선 게이트. 잘 아시죠? 네.
최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DJ의 삼남 김은걸 씨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최규선은 DJ 정권 때 네. 큰 사고를 쳐가지고 유명해진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네. 마이클 잭슨을 네. 소개해 준 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아.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하고 최규선하고 어떻게 친해졌냐면 이거 재밌어. 친해졌냐면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최규선이 마이클 잭슨하고 가까워지려고 네. 뭐 시골의 촌놈이 유학을 갔는데 아무것도 누가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꼬셔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일면식도 없는데. 일면식도 어머, 없는데. 대박. 그래서 어떡해? 뭐 자기가 인터뷰는 어디 행사에서 이렇게 만났다 고급스럽게 만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 사람이 빵에 가서 감방에서 옆 사람들한테 미국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기치다가, 네네. 사기치다가 만나서 제가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만났냐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들었는데 자, 이 어떻게 들었냐면 마이클 잭슨이 애를 좋아하니까 영화 같아. 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마이클 잭슨을 만나고 싶어서 마이클 잭슨의 저택 네버랜드 앞에서 네. 혼자서 계속 서 있었대요. 그냥 서 있어요? 혼자서 서 있었대.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이클 잭슨이 콧방구도 안 끼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콧방귀도 안 껴서 애들을 좋아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서 있었대. 누구 애들, 어떤 애들이요? 아니 자기 애들이나 애들을 데리고 동네 왔대. 애들. 동네 애들 데리고 와서 서 있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관심을 갖더래요. 애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거다 생각해서 마이클 잭슨 생일이었을 거예요. 생일날 한복을 애들 색동적으로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 진짜 쪽팔려 죽겠다. 아니 이 노력이 얼마나 노력 가상하지 않아?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최기선을 불러가지고 당신 집에 들인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를 잘 맺어서. 근데 어머, 이거는 어머. 최기선의 노력이고 능력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다 능력입니다. 아니, 애들을 그 한복 입혀 그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한 게 그게 무슨 노력이야. 아니, 만나기 아동학대지. 위해서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 안 아동 좋은 학대죠. 노력인데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아. 자, 사기꾼들은 열심히 노력. 천재 사기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천재 사기꾼의 만남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은 최규선이고 한 명은 네. 이명박이에요. 와. 자, 근데 최규선이 그렇게 환심을 사서 네. 데려왔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마이클 잭슨을 데려온 거야. 와. 선거 때. 장안의 왜? 화제였죠. 뭐 진짜로? 그 스티븐 솔라즈, 알 왈리드, 사우디 뭐 앙세자 막 다 데려오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했죠. 그래서 그걸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쳐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완전 사기꾼으로 죽어 있을 때였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얼마나 힘이 셀 때요. 네. 그때 자원외교 1호 자원외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요. 이라크에 네. 몰라? 네. 네. 죄송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네. 이라크의 쿠르드족이라는 네. 그 쿠르드족이 자치하는 동네가 있어요. 네. 여기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엄청난 개발 사업을 한다고 자원외교 1호 자원외교 사업을 얘기합니다. 기사가 엄청 터졌죠. 200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였어요. 이때 최규선과 나타나서 자원외교가 우리의 갈 길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네, 얘기하면서. 대규모 이 사업을 발표해요. 그때 기사 엄청 나왔어요. 형님 여기서 잠깐 두 사기꾼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최규선이랑 이명박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이 쿠르드족 대통령을 그러니까 자치구 대통령과 이 거기에 미국의 영향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그래서 최규선이 이걸 데리고 이명박한테 흔들었는데 이명박과 둘이서 손뼉이 맞은 거죠. 와. 선수끼리는 알아봐. 알아봐. 선수끼리 알아봐요. 그런데 발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가 나와서 뭐 네. 엄청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뭐 지어주기로 하고 석유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 내에 있는 자치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라도예요. 네. 여기가 유전이 많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와요.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네. 이라크 중앙정부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 아닌데 사기인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쿠르드족에 있는 유전을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발하겠다는 유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구라고 막 성전을 했는데 기름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어슬해? 어머. 자, 근데 그래서 이라크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도 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야 쟤네들이 말도 안 되게
지네들이 기름 가져간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할 리 없잖아요. 다 틀어졌어. 그리고 이 크루드족 유전 사업에서 2조 원 이상이 날아갔어요. 뭐 했는데 그 땅 파보느라고? 자, 이걸 사온다고 우리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도시도 건설해주고, 뭐 공장도 지어준다고 해서 우리 건설회사들에 가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은 기름으로 가져야 되는데 기름도 안 나오고 물을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물을 가져. 거기서 삼다수 포면 뭐 할래? 아니 뭐 그 기름이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하고 다 했어요. 이게 사기죠. 빠가살이네? 아니 바가 아니죠. 똑똑한 거지. 너무 짜증나. 자, 2조 원, 페이스북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진짜 이게 말이 돼요? 2조 원 넘는 손실이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겠죠. 사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네요. 국민들은. 이런 게 자원외교에서 우리나라에서 60조 원 가량이 나갔어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지금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원외교라고 하면서 쏟아부은 60조 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밖에 안 됩니다. MB 시절에 자원외교에 투자한 돈이 43조 맞죠, 형님? 네. 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들어간 돈까지 하면 지금 60조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파트너 네. 그 아저씨는 얼마 정도 벌었죠? 모르겠어요.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43조의 이 컨트롤 타워는 이상득이었어요. 이명박의 형. 이명박 형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 경제업자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죠. 이 밑에 박영준과 함께. 그래서 처음엔 43조가 왕차관. 네. 네. 43조가 들어가고 한 지금 60조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95%는 다 신기루처럼 다 날아갔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죠. 책상에는 최규선 씨가 400억 이득이 있었다고 나오던데. 그때 크루드족하고 연결해주고 먹은 돈만 400억. 그 커미션만. 나머지에서는 훨씬 더 먹었죠. 커미션만 400. 그 사람은 뭐예요? 최규선은? 400억.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감옥에서 아프다고 나왔다가 도망갔어. 탈옥했다가 내연녀 집에서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분도 참 재밌어. 그런데 최규선이 잡혀간 거는 사기 횡령이지. 네. 이 크루드족 그 400억 그리고 이거는 그 뒤에서 상관없이 뒤에서 받은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조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 이상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국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러지? 이라크 가서 쿠르드랑 해봐야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뭐 외교관 정도는 다 알 테고. 다 알죠. 그다음에 뭐 기업의 뭐 컨트롤 타워에서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동업자야. 다 동업자입니다. 그때 하차노 이라크 대사라는 사람이 네.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유일한 외교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조정했어요. 답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다 동업자예요. 그리고 자 이걸 아까 2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다 떡고물 다 집어먹어요. 그리고 이걸 맡았던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다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승진시켜 주니까 좋고, 네. 그다음에 뭐 업자들은 돈 주고. 돈 주니까 좋고. 요거를 아직까지 턴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페이스북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너. 입을 계속 벌리고 듣게 되네요. 그 밖에 사기는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론들은 뭐 합니까? 동업자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언론도 있지만 아닌 언론도 있잖아요. 아닌 언론들은 좀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접근하려고 하면 위협하고 뭐 소송하고 그러니까 아직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 그 공론화되지도 않았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사기가 너무 많아. 이거 할 수가 없어 이 방송에서. 야, 이 방송은 여자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성 문제, 여성의 인권 신장 아니야? 그럼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요즘 또 뭐 댓글 뭐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다시 그와 수사하고 관련해서 있죠. 이제 원세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야, 요거 이제 댓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세훈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아, 네. 원세훈은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포항중학교 후배니까 MB 후배. MB의 직속 후배인데 네.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행정부 시장 하던 네, 사람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이명박이 시장이 되면서 네. 발탁되죠. 이 그 원세훈의 부인이 저기 김윤옥 여사하고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하고 그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아, 그래요? 대학교 선후배인가 보다. 대학교 대학교 선후배. 그 부부가 다 선후배시기네.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그 학연과 지연으로 묶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장국장 하다가 갑자기 부시장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고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합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을 하다가 국정원장으로 갑니다. 국정원장으로 4년 2개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국정원장이 있었을 때 원세훈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롯데호텔 그 인도네시아 특사단 네, 첩보 실패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는지 너무 모르시겠지만 웃긴 사건이야 그거는.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한국에 그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전투 연습기를 구매하려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 국정원 국정원 애들이 직원들이. 작전을 들어가요. 그래서 롯데호텔에 방을 따고 들어가서 노트북을 훔쳐옵니다. 노트북을 훔쳐오는데 복도에서 걸렸어.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 청소하는 국정원 아주머니 직원들이 청소한 아줌마한테 걸렸다고. 아줌마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도망가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다시 와가지고 노트북을 돌려준 거예요. 사실은 노트북 이거 훔쳤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역사상 정보기관 역사상 두고두고 길이 맞아요. 남을 실패.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네. 정말 이렇게 허술하고 심부름 센터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근데 이때 국정원장이 원세훈이었는데 원장이 이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경질해야 되는데 봐줬어요. 뭐 사모님이 움직였다. 국정원장 사모님은 별명이 부원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부원장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처음에 가자마자 국정원 간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곡동은 다른 간사로 하라고 해가지고 수십억 주고 자기가 공사를 해. 그리고 자기가 이 가오다시 이걸 중요해요. 이분은 부원장님은. 부원장님께서 원세훈 마누라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국정원장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경호원을 써야 된다고. 경호원을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직원들 갖다가 방호원 쓰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뽑아요. 7급 경호원이라고 해가지고 7급 공채를 해서 7급 공무원을 10명을 새로 뽑아요. 자기를 경호하려고. 10명이나요? 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동창회 가가지고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녔어요. 와, 대박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저기 CCTV를 달아가지고 경호원들이 뭐 하는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대박이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좀 아니죠.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인데 MB의 신임이 있었죠. 근데 4년 2개월 동안 이렇게 국정원장을 했던 거는 저는 돈 때문이라고 봐요. 돈이랑 무슨 관계죠? 국정원에 네.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영수증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수천억 원 돈이 있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돈. 네. 얼마나 써도 되는지는 몰라요. 매년. 네. 우와.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증언입니다. 원세훈의 핵심 관계자. 원세훈이 미국에 가요. 네. 미국에 가는데 너무 자주 가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007 첩보작전을 할 거 아니잖아. 원장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너무 자주 가요. 10여 차례 가고 근데 갈 때마다 외교 행랑을 쓸 수 있어요. 가방. 이만 보따리인데 아무도 검사 못하는 가방. 보따리인데 거기에 돈을 가지고 갔답니다. 자, 돈을 가지고 가는데 미국으로 가서 혼자서 수행원들을 다 떠돌리고 캐나다로 넘어갔대요. 캐나다. 혼자서? 네. 수행원들을 안 데리고요? 안 데리고. 이거 재밌다. 네. 아니 국정원장이고 일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국까지는 같이 갔다가 야 놔두고 혼자서 캐나다로 갔대요. 행랑 들고. 네. 네. 자, 뭐 미국에서 웃긴다. 캐나다를 가는 길은 그냥 뭐 길이 그냥, 많죠. 네, 네. 그냥 가도 돼요. 네. 네. 차 타고 가도 되고 그냥. 네. 그래서 계속 갔는데 이게 비자금을 옮기려고 했다고 저한테 증언하고 있어요. 와, 국정원장이 그래 대박이다, 진짜. 돈 배달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아무튼 국정원장이 10여 차례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간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까지 혼자 갔다는 거는 이건 팩트 체크가 될 때. 팩트 체크죠. 사실 그 양반이 국가정보원으로 관련이 전혀 없죠. 관련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 관련 일을 한 적도 없고. 예, 하수도,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하수도에 돈 묻어놓는 것까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세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군요. 오랫동안 네, 네. 4년 2개월이나. 야, 결국은 또 돈이네. 돈이죠. 아까 우리가 자원사기 얘기했는데 가장 큰 덩어리가 캐나다에서 있어요. 하베스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 단일건으로 우리가 4조 5천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캐나다예요? 네. 100억짜리 회사를
2조 주고 사요. 거기다 운영자금 2조 5천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1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4조 5천억이 날아갔어요. 공중에. 공중에 날아가서 누군가는 웃고 있겠죠. 난 너무 근데 이게 어지러워요. 캐나다고요. 멕시코 볼레로 동강, 그다음에 저 나미비아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가스, 이렇게 해서 캐나다에서만 없어진 돈이 10조 원 가까이 돼요. 야, 그러면 아까 원세훈 씨가 캐나다 간 거. 네. 뭔가 있을 수 야. 있겠네. 캐나다에 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캐나다는 워낙 땅덩어리 넓고 그래서. 네, 아까 이라크 대사가 네. 처음으로 저기 인수위원회 유일하게 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캐나다 대사로 가요. 아, 캐나다 대사로 가요? 야, 와, 캐나다네. 야, 캐나다를 가야 되네. 정보 캐나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왜 못 찾아와요? 아, 이 형은 수사권이 없어. 민간인이야. 그래도 검찰 인지 체계로 나왔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책을 검찰한테 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검사들도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못했죠. 그럼. 알고는 있지만 네, 알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몰라요 계속 외면했겠죠. 원세훈이 나는 왜 등장하는지 네. 댓글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댓글은 그냥 사이드 잡이구나. 네. 그렇죠. 네. 댓글은 이게 하찮은 일이고. 아니 그럼 형님 그 댓글단한테 뭐 30억 줬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에피소드네. 그렇죠. 그런 거는. 네. 특수활동비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수천억 됩니다. 형님 그 저수지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돈들이 이제 모인다 해서 네. 저수지인데 네. 그거의 첫 단초를 조폭을 통해서 맞이한 겁니까? 그 부분은 네. 저는 저 이명박 비자금, 박근혜 비자금을 쫓아다닌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박근혜 비자금 때문에 스위스를 간 게 한 1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도 계속 갔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자금이라면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네, 박정희부터 네. 이어진 돈이라고 최순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갔고, 그다음에 이명박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찾으려 뭐 런던, 스위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우와. 케이만 계속 미국 여러 번 계속 갔으니까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그래서 비자금 얘기만 나오면 마구 움직였어요. 마구 움직였는데 한 번은 전설적인 주먹이에요. 이거 재밌어. 유 무슨 그 분인데 그 네. 김태촌이라고 서방파 보스 전설의 주먹 중에 하나인데 네. 이분하고 양 땡땡 그분은 그 손을 씻고 제주도에서 목욕탕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양모 씨, 네, 세 명이서 영등포의 나이트클럽을 접수하러 갔는데 유모 씨, 양모 씨, 김태촌. 그렇죠. 이렇게 갔는데 나이트클럽 문 앞에서 네. 60명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네. 세 명이서. 근데 세 명 3대 60이요? 네, 근데 이거는 조폭들이 뻥이 세요. 네. 6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뻥이지. 근데 세 명이서 싸웠는데 안 밀리고 거기를 접수했어요.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접수한 건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어. 싸우고 수십 대 3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 팩트예요. 그거 팩트구나. 근데 굉장한 전설의 주먹인데 네. 이분이 지금 뭐 70에 가까운데 유모 씨. 네, 이우모 씨가 70에 가까운데 아직도 몸이 정말 좋으세요. 단단하시고 타고난 강골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소위를 어디에 가서 하냐면 하우스 도박하는 하우스에서. 근데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참견하고 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우스 주인이 하우스 지켜보던 그 동네 건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달들 30대 40대가 쟤 뭐야 그리고 부른 거야 뒤에서. 네. 유모 씨를. 유모 씨 이 전설의 유모 이야, 씨를 누군지도 모르고. 유모 할아버지 뒤에서 불러가지고 세 명이서 불러가지고 야 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돈을 뺏으려고 했나 봐. 어머. 근데 야 이게 겁주려고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 유모 씨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투 스트레이트로 뻗어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30, 40대 조직원들을. 네, 조직원들이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 하우스를 주인이 최뭐라고 사채왕이야 우리나라. 아주 악독한 사채왕이야. 명동 사채왕. 명동 사채왕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다 소나기에다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사채왕한테 돈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최 씨가 이 유모 씨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찰에 엮었어. 폭행죄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야 유 씨를. 유모 씨를. 근데 유 씨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 형님한테 찾아가요? 조폭들이 많이 찾아와요. 상의하러. 김태촌 상의하러. 죽었을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라고 서울대병원을 고소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보냈어요. 조폭의 민원센터군요. 민원이 아니라 이게 제보하러 온 거죠. 제보. 나는 주먹만 뻗었을 뿐인데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엮는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이렇게 왔다. 근데 아니 뭐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움직임을 보니까 최 씨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가 뭔데? 근데 명동의 사채왕이야. 그리고 로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쳐다보고 취재를 하고 정보를 흘리기 시작해서 이 판사가 구속된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이 최 씨가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비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로 쫓아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는 전두환 비자금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영화 같아. 그때 비자금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전두환 아들이 구속됐죠. 근데 그래서 이게 거대한 비자금이긴 한데 전직 누구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이길 원했는데 그때는 전두환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수지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책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이어서 기자여서 확인하진 못했어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고 실패한 그리고 좌절한 그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 MB 하면 그 아들이 늘 제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네. 함부로 입 놀리면 소송당해요. 지금 화 많이 나 있거든요. 화 많이 났더라고.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지금 뭐 마약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누구 뭐 소송 걸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고영태하고 박헌영을 고소했죠. 네. 그렇죠. 네, 더 K 스포츠 재단에 있었던. 근데 그 김무성 아들이랑 이 친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위랑 친분이 좀 있어요? 김무성 사위는 그 강남의 유명한 그 클럽. 네. 무슨 클럽 그 주변에서는 막 나가는 한량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나가는 애예요. 거기 가긴 너무 나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죠. 여기는 진짜 그래서 김무성 사위는 일진으로 놀았어요. 네, 거기에서도 우두머리군요. 약도 먹고 돈도 많고 뭐 골프장도 막 시원하게 빌리고 다 친구들이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놀았어요. 돈 있는 집 아들이에요. 그때 뭐 고영태도 뭐 강남에서 잘 나가는 아이였으니까 같이 어울렸군요.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때 여기에 끼지는 못하고 이시영은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였어요. 이시영이요? 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아빠가 서울시장인데. 아빠가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이더라도 현대 건설의 사장이었고 친구도 없고 좀 수줍은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이시영이 따라다니던 여자분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시영이 따라다니던 여자가 있었어요? 예.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건 다른 네네네. 어디에 있는. 세게 하시네 오늘. 이렇게 호접한 방송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없고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도 도피 유학 갔어요. 뭐 간판도 없는 학교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분은 주로 집에 있거나 그리고 친한 사람 몇 명이서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 가가지고 돈 안 내고 깎아달라고 계속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는 주로 집에 있었어요. 이분은 집에서 출장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김무성 사위랑 고영태가 노는 그 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저리에서 있어가지고 한두 번은 껴줬겠죠. 근데 어떤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무성 사위가 마약을 했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파티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났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덮었죠, 검찰에서. 검찰에서. 근데 그때 몇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아들이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무성이 덮었다는 설이 있었고 그때 저는 최순실이 덮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최순실이 덮을 이유는 뭐였어요? 고영태 때문에? 아니 그때는 뭐 이미 최순실이 최고 고위급 실세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움직임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최순실이 왜 나서는 갑자기 왜 갑툭 튀죠? 아니 그냥 저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인데 학설 더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검찰 수사를 막았는지 사실은 공무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법과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걸 보면 굉장히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 그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을 누가 무마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이분은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누구 모 씨, 뭐 아.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성 같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사건이나 이런 거를 이게 한두 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보니까 직접 발로 다니시면 그게 돼요. 직접 다니면 그죠? 네, 기억이 김어준은 나. 절대 안 가요. 김어준은 앉아서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음모도 가고 뭐 가죠. 가고 저는 무슨 일이 터지면 김어준은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요.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강남의 마약, 섹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최욱 오빠가 마약 그러니까요. 섹스.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저 삼성 쪽 얘기는 뭐 다 가지고 있고 다 뭐 많이 아는데 우와. 여기까지만 하고 아. 소송이 여기로 걸리면 안 되잖아. 연예인들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아유 연예인들은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연예인은 끼어 있군요. 네네. 가끔 연예인 뭐 마약 사건 터졌다면 이분들과 연관이 됐었을 가능성도 그런 것도 있죠. 꽤 있겠군요. 여기도 굉장히 잘 나가는 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알렉스 설하고 저기 서양 네트워크스 최순실의 동생의 아들 네. 그 친구들도 한쪽 파트에서 놀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그룹들이 몇몇 있어요. 와. 몇몇 애들이 이렇게 노는데 걔네들 어디서 놀아요? 좀 네. 한번 좀 가보고. 안 끼워줘. 그래 이 정도로도 안 됩니까? 저 정도.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여성 인권을 위해서 좀 노력해줘라. 우와. 야, 정말 이게 현실이라는 게 좀 서글프네요. 근데 이게 네. 한 1, 2년 사이에 앞으로 밝혀질 수는 있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야죠. 근데.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명박과 관련된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BBK 의혹이 있었고 다스 있었고 뭐 도곡동 땅도 있었고 근데 나올 때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검찰이 그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 당선자 시절이었으니까 다 무죄라고 다 덮었지 않습니까? 네네. 공권력이 덮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을 넘어가지 않으면 진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공직자들, 네. 우리나라의 교수들, 그다음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과 부패에 그 머리를 빌려주면서 이 부패 사회를 더 공고하게 하고 더 고착화시킵니다. 이게 문제인데 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건데 촛불 집회에 나가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관심 없지 않습니까? 아까 최욱 씨가 계속 SNS 하라고 페북 하라고 시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뭉개고 갑니다. 근데 이게 좀 SNS라는 게 자기 이미지잖아요. 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 페북을 쭉 보더니 너 무슨 진짜 정치하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 너의 이미지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옆에 어린 여고생들이 폭력배한테 당하고 있어. 옆에서 말려야죠. 말리지 못하면 신고라도 하고 소리라도 쳐야 돼요. 근데 이명박이 너무 큰 악행을 저질렀어.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냐면 쟤 빨갱이야. 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맞아. 그래. 그러는데 정치 그거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다 얘기하는 게 다 이명박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어른이 아니다는 얘기야. 내 아이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색이 들어간 행사를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피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에는 한 글자도 안 올리거든요. 이 오빠는 아예 활동도 안 하고 리트윗 좋아요도 안 눌러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엠비는 제가 잡겠어. 진짜 되게 모순된 사람. 나한테 왜 페이스북 하래? 당신은 좋아요 한 번 안 근데 누르면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는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만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우리가 친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게 그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부끄러움을 나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나의 부끄러움을 주진우 같은 사람들을 네. 응원하는 걸로 약간 저의 죄를 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소극적 방식을 전 취했던 거예요. 좋아요 좀 눌러요. MB는 제가 잡겠어. 네. 형님, 길라임 씨는 이제 집어넣고 네. 이제 MB를 집어넣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형님은 MB를 넣고 나면 네. 그럼 형님은 어떻게 좀 약간 김연아가 금메달 딴 그 허탈감이 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권을 저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정말 죽을 똥 살 똥 힘을 다했어요. 네. 또 막 두세 시간 자고 그랬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첫걸음이어서 네. 거기를 위해서 다 했어요. 근데 네. 한 목적이 이렇게 달성되고 그러면 네. 허탈해요. 아, 그래요? 되게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요. 김연아의 네, 마음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더 큰 적이 있으니까 이명박이 있어서 바로 힘을 내고 지금껏 달려오는데, 이제 올림픽 남아 있잖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남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 근데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명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게 잘못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데까지가 저의 목표인데 이명박이 잘 처리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은? 저는 저의 길을 가야죠. 이제. 그 뭐죠, 그게 형님 뭐죠? 길은? 저는 기자 그만큼 들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니 저는 이명박 와. 기사를 하나를 쓰면 네. 저는 항상 쫓아가서 제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나 네. 핵심 정보를 쥐고 네. 이명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 하나만 쓰면 기자를 그만둬도 좋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제 진심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명박이 되면 저는 만세를 부르고 진정한 조국의 해방이 왔다고 만세를 부르고 나서 저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근데 저도 좀 네. 살아야죠. 그럼. 그러니까요. MB에 돈을 회수하는 게 우선이야? 아니면 그 사람 깜빵 가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죠. 구속이 돼야 회수가 가능하지. 네, 이거는 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동전의 앞면면 뒷면과도 같은데 정영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네. 구속과 또 돈을 뺏어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그렇지. 못 맞아.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거는 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할 건데 네네네네. 제가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몇 네. 가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씁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BBK 사건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잘 덮었지 않습니까? 네. BBK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명박 재산을 다시 추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담긴 기사를 이번 주에 공개합니다. 나와요? 네. BBK는 시효 안 지났어요? 시효가 지났죠. 네. 근데 그걸 외둘려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내곡동 땅 대단하신 찾았죠. 네. 그다음 BBK 메모해가지고 BBK 네네네. 특검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기사는 기사가 아니었어요. 대박! 어머. 자 이번 기사가 진짜입니다. 이번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만 하네. 너무 네. 많은 걸 알고 맞아요. 계신 분이라서. 이번에는 사실 두려워요. 몇 주째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기사군요. 네,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충기 문자가 나왔어요. 야. 언론에서 도와주지 않았지 안 않습니까? 도와줬어. 검찰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언론에서 기득권들이 다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도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는 보수에서도 버려야 할 카드였으니까 막 잡았는데 이명박은 달라요. 너무 많은 이권 동맹들이 네. 이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이 MB 프로젝트가 이제 잘 갑니다. 그래서 잘 가서 이명박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 저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제가 감옥에 가게 돼요. 어머 안 되지. 옛날에 BBK도 제가 터뜨리고 네. 제가 계속 재판받고 감옥 끌려다니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도 제가 터뜨리고 나서 제가 끌려다니고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수갑차고 들어가고 그랬었죠. 근데 MB가 진짜요? 삼성보단 약하겠죠? 저는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와. 그 정도예요? 대박이다. MB가 아직도 그렇게 힘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그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시사인에 처음에 나오고요. 아, 시사인. 포털에 뭐 아마 되시는 일단 거네. 1등 할 거예요. 그거 무조건 페이스북 정치 시작해. 오빠는 올려. 아니, 포탈에 당연히 1등 나야 되는데 그럼요, 예. 당연히 나야 되는데 포탈에서 안 올려주는 안 올려. 경향이 있어요. 야, 이번에 그 기사 터지면 네. 과연 언론들이 그거를 받았을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형님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항상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또. 네. 형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실 때는 제가 11조 형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너 돈 많이 벌 거야. 아, 진짜요? 내가 떠날 때쯤 되면 최고 엄청 잘 돼 있을 거예요. 왜요? 올 가을부터 엄청 잘 될 거예요. 올가을부터요? 네. 그때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드리겠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면 안 돼. 너 돈 너무 많이 내. 안 돼, 뭐 안 돼.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근거가 있죠. 이 오빠 맨날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거야? 믿으면 돼.